여기는 아영면 사창에 있는 우리 김병삼 남원시 사과연합회 회장님 과원에 와서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병삼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병삼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안녕하세요. 남원시 사과체회 농협인 여러분, 그동안 잘 계셨습니까? 금년 벌써 이제 바쁜철이 되기 시작했습니다. 산동 지역은 이미 만개가 지났고, 이쪽 운봉, 인월, 아영 이쪽은 이제 개화 시에 접어드는 것 같습니다. 지금 금년 사과 생육 상황을 보면은 2020년에 비해서 한 10일 정도 빠르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빠르게 진행이 되다 지금 최근 며칠 동안 지난주 비가 오고 나서 약간 저온 현상 때문에 생육이 조금 멈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마 오늘 내일 지나고 나면은 내일부터는 홍로를 비롯해서 본격적으로 개화가 진행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때 가장 바쁘고 가장 중요한 작업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고, 또 혹여라도 냉해를 심하게 받은 과원이 있다면은 그 냉해 피해를 좀 경감할 수 있는 그런 내용도 같이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아영면 사창에 있는 우리 김병삼 남원시 사과연합회 회장님 과원에 와서 지금 오늘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김병삼 회장님. 네, 반갑습니다. 김병삼입니다. 그걸로 끝이에요? 저희 농장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6,000평 짓고 있는데요. 지금 새로 가온 조성을 한 것이 한 4,000평, 그리고 이제 한 2,000평 정도 지금 실제 수확하고 있습니다. 홍로가 한 200주, 그리고 연식은 한 6년에서 7년 그 사이고, 그 다음에 시나노고이드 후지 품종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같은 경우도 생산량이 많았으면은 돈이 됐을 건데, 생산량이 없기 때문에 사과 가격은 폭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21년도 본격적으로 농사일이 시작되는데요. 올해 출발부터 잘 하셔가지고 대박의 꿈을 이루겠습니다. 금년 봄 날씨가 굉장히 좋습니다. 지난 2월 이제 음력설을 중심으로 그때 잠깐 반짝 마지막 추위가 있었고요. 2월 중순 이후 지금 현재까지는 상당히 좋은 기상 여건을 지금 유지를 하고 있어서 금년에 굉장히 생육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물론 지난 주말부터 오늘까지 일부 지역에 따라서는 냉해를 입은 지역도 있기는 있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꽃 생육 상황으로 보면은 마이너스 1도, 2도 정도 최저 기온이 떨어진다고 해도 꽃이 장애를 받을 수 있는 비율은 5%에서 10%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금년에 꽃들이 굉장히 건강하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아마 마이너스 1도, 2도 떨어져도 크게 냉해를 받거나 결실에 문제가 될 수 있는 그런 소지는 없는 것 같습니다. 또 금년에 지금 강우 현황을 보면은 일주일에서 7일에서 한 8일 간격으로 비가 주기적으로 내리고 있습니다. 이거는 아마 우리 사과 하시는 분들께서 가장 좋아해야 하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걱정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좋아해야 될 부분은 관수를 해야 할 시점에 맞춰서 비가 내리고 있기 때문에 지금 봄에 관수를 안 해줘도 되는 그런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지금 우리가 이제 금년 과원 운영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2020년에 전국적으로 갈색무늬병, 즉 갈반병에 의한 낙엽 피해를 굉장히 많이 봤습니다. 봄철에 비가 많이 온다는 것은 갈반병이나 이런 입에 올 수 있는 병들이 활성화가 되기 가장 좋은 조건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물론 뭐 이 과원 같은 경우는 2020년에 갈반병 피해를 거의 입지 않았습니다만은 우리 남원 지역에서도 갈반병 피해로 상당히 그 관리에 어려움을 겪었던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도 이 봄철에 이렇게 비가 자주 오면은 금년에도 갈반병은 상당히 조기에 일찍 나오고 또 발생이 되면 상당히 그 피해는 올해도 많을 것으로 이렇게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럴 때일수록 더 병해충 관리에 좀 신경을 많이 써서 금년에는 이 갈반병 피해를 입지 않고 정말 좋은 농사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교수님, 저희 밭에서는 지금 어떤 일을 해야 됩니까? 지금 이 시점에. 지금 이제 뭐 전반적으로 보면은 홍로는 이미 이제 개화 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고 후지는 이제 뭐 한두 개 정도 꽃이 이제 터지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뭐 홍로는 지금 약간 작업 시기가 늦었습니다. 아마 평년 같으면은 지금 이제 정례나 아니면은 이런 길게 형성된 결과지의 그 뒷꽃을 따주면은 가장 좋은 시기인데 금년에는 이게 모든 그 식물들의 생육이 빨리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늦었지만은 그래도 지금 작업을 해 주시는 게 아마 그 정화에 달리는 과일의 그 크기 또 품질에 미치는 영향 이런 것도 훨씬 더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그 다음에 뒤에 보시면은 이런 액화들이 많이 피면은 결과지에서 발생되는 이 과촉력들이 상당히 약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이거 지금 정례 작업을 해 주면은 이 과촉력들이 힘있게 쫙쫙 펴지면서 발생이 돼서 초기 과일을 키우는데 상당히 좋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시기에 뭐 약간 늦었다고 하지만은 지금 정례 작업을 해 주시면은 금년에 그 좋은 과일을 생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으시고 또 지금 우리가 농업을 하면서 가장 지금 애로사항을 느끼는 게 사실 인건비 부분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뭐 농산물 가격은 늘 비슷하게 결정이 됩니다. 그런데 소득을 올리는 방법 중에 뭐 몇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우리가 그 저가에 들어가는 노동력, 인건비를 줄이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정례를 해 주신다면은 아마 이 적과할 때 소요되는 노동력과 인건비 이런 거는 많이 줄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정례 작업은 가능하면은 모든 농가들께서 해 주시는 것이 이런 여러 가지 면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유리하고 나중에 뭐 대과 생산이나 정말 시장에서 원하는 그런 과일 생산하는데 기본적인 그 작업 여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꽃이 많이 피면은 벚꽃처럼 예. 아름답고 그지만 그러면은 이제 그 적화라 정례를 해줌으로써 과일이 커진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죠. 저는 꽃이 막 피어갖고 꽃잎이 하나씩 떨어지고 그럴 때 벚꽃처럼 품위가 있어갖고 뭐 그것도 상당히 좋은 얘기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러나 식물은 꽃 필 때 저장했던 겨울 동안에 저장하고 있던 저장 양분을 이 개화기 때 가장 많이 소모를 합니다. 즉 꽃이 많이 피면 많이 필수록 저장 양분 소모가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나중에 우리가 수확을 해야 될 과일 이런 과일의 저장 양분이 적게 공급이 되면 과일이 작아지고 또 맛도 조금 떨어지는 그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내년에 농사질 좋은 꽃눈을 만들기 위해서는 가급적이면은 저장 양분을 많이 남겨놓지도록 그렇게 정례나 적화를 해 주시는 것도 중요합니다. 정례를 너무 강하게 해버리면 지금 홍로가 후지에 수분수 역할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걸 다 따버리면 수분수가 부족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후지 결실에 조금 영향을 미칠 수가 있습니다. 너무 과감하고 너무 많은 양의 정례를 하시는 것보다는 이런 결과지에서 이런 액화들 몇 개 정도 따주시고 그다음에 그 대신 이런 정화들은 약간 충분하게 남겨놔서 홍로 후지에 또 수분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요 며칠 기상 여건이 별로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았습니다. 비도 좀 내리고 그래서 우리가 안정적인 과일 숫자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뭐 이 측지 하나의 과일이 내가 10개를 목표로 한다 그러면은 적어도 정화가 한 13개에서 14개 정도는 남겨놓고 나중에 이제 우리가 적과를 하면서 거기서 정말 좋은 과일을 남기고 이렇게 약한 정화 이런 것들은 적과를 빨리 해서 또 내년에 좋은 과일이 달릴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특히 이제 과수 같은 경우는 모든 작업 관리나 이런 것들이 1년 농사만 보고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 내후년까지 보고 농사를 짓는 거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을 해서 하신다면은 아마 뭐 꽃을 어느 정도 남겨놓은 것이 내년을 위해서 또는 내후년을 위해서 훨씬 더 좋은 관리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정례나 적화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떤 방법으로? 예. 자, 이제 우리가 뭐 꽃을 구분할 때 정화냐, 액화냐 이런 소리들을 많이 합니다. 물론 뭐 사과 재배 경력이 어느 정도 되신 분들은 뭐 정화하고 액화하고 다 구분할 줄 알지만은 뭐 귀농을 하셨거나 아니면 이제 사과 경력이 뭐 2년 차, 3년 차 되는 이렇게 경력이 짧으신 분들은 이 용어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경우도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정화와 액화 구분하는 방법을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약 20cm 정도 되는 결과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정화 그러면 요 가장 끝에 맺혀 있는 꽃눈, 이거를 보고 우리가 정화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 이 결과지는 2020년에 만들어져서 꽃이 만들어진, 즉 올해가 이제 2년 차 되는 그런 결과지입니다. 근데 이런 2년 차 되는 결과지에 끝에 꽃눈이 있고 그다음에 중간에 지금 꽃눈이 지금 5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액화는 2년생 결과지에 이렇게 끝눈이 아니고 중간에 피어 있는 것들, 즉 겨드랑이 꽃입니다. 이것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액화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정화와 액화의 차이점은, 물론 정화에 꽃이 없을 때에는 액화에다 과일을 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정화에 꽃이 지금 상당히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액화에다 꽃을 달게 되면, 과일을 착과를 시키게 되면은 과일 크기도 작고 또 맛도 떨어지는,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또 과경 부분의 근처에 특히 이제 홍로 같은 경우는 액화에다 과일을 착과를 시키게 되면은 이 과경 근처에 동록이 많이 발생이 돼서 상품성이 떨어지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뭐 유목기 때는 어쩔 수 없이 액화에도 착과를 시키지만은 이제 성목이 되면은 뭐 꽃이 해거리 때문에 정화에 꽃이 안 만들어지고 액화만 피었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착과를 시키지만은 그러지 않는 경우라면은 액화는 모두 제거를 해서, 지금 여기 보시면 어떻습니까? 과촉엽들이 굉장히 지금 약하게 나오고 있죠. 그런데 이 지금 꽃들만 지금 따주면은 뭐 2, 3일 안에 이 잎은 크기가 완전히 달라질 거예요. 그래서 또 이런 잎들이 많이 있어야, 지금 여기 보시면은 액화가 지금 5개 있으면은 여기에 기본적인 요 과일을 키울 수 있는 잎수는 충분히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초기에 나오는 이런 과촉엽들이 좀 힘있게 나와줘야 이 결과지에 달리는 과일도 대과를 만들 수 있고 또 모양 그리고 당도나 이런 모든 면에서 아주 품질이 좋은 그런 과일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한번 뭐 액화를 한번 제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액화 제거하실 때 지금 한 열흘 정도 늦은 것 같습니다. 이 작업을 하는 게. 자, 여기 보시면은 정화 바로 밑에 있는 액화 있죠. 자, 여기는 가급적이면은 그냥 잎까지 완전히 제거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이 뭐 과일을 키우는데 잎수가 좀 부족해지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는데, 그거보다는 왜 이 제일 아래쪽에 있는 액화를 제거를 하느냐. 자, 이게 잎까지 같이 땄습니다. 만약에 이거를
꽃만 따고 이것이 붙어 있다면은 사실 이 잎은 없어도 지금 여기 보면은 뭐 한 5-6장이 있는데 이 잎은 없어도 여기에 과일을 키우는 데는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단, 이 잎을 없앰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지금 이제 조금 뭐 작업 시기가 늦어서 그렇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녹내기쯤 됐을 때, 정화가 녹내기쯤 됐을 때는 여기 액화들은 상당히 약한 상태로 있습니다. 이때에는 쉽게 그냥 손을 이렇게 밀어도 잘 떨어지는 상태예요. 이걸 해줌으로 인해서 여기 액화, 이 정도 꽃이 되려면은 벌써 저장 양분을 상당히 많이 지금 소모를 시켰거든요. 여기에 소모를 시킬 양분이 정화로 공급이 돼요. 그러면 이게 훨씬 더 잎도 더 크게 나오고 꽃도 훨씬 더 풍성하게 피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제거하는 거는 또 다른 목적이 있습니다. 자, 우리나라 사과에서 품질 기준을 결정하는 게 크기하고 착색이죠. 자, 착색 관리하기 위해서 우리가 잎 저겹 작업을 많이 합니다. 그런데 꽃 피기 전에 이런 액화들을 1개나 아니면 한 2개 정도 이렇게 제거를 해 주시면은 이쪽은 어떻습니까? 잎이 없죠. 그러나 과일을 키울 수 있는 잎은 여기에 충분히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 주면은 요 정화의 과일이 발육 상태가 굉장히 빨라지고 또 가을에 착색시키기 위해서 우리가 저겹 작업할 때 이런 잎들만 따주시면 돼요. 그러면 잎 작업하는데 저겹하는데 우리가 인건비를 또 훨씬 많이 줄일 수 있고 지금 이 상태로 본다면은 적어도 한 열흘 전에는 이 작업을 해 줬더라면은 훨씬 더 이 정화도 좋은 상태로 더 개화가 진행이 되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이제 나머지는 그냥 이것만 따주시면 됩니다. 잎은 건드리지 마시고 자, 이 정도 이렇게 하면은 지금은 잎들이 약한 상태로 있지만은 아마 3-4일 정도 지나면은 이 잎들이 훨씬 더 생기가 있고 또 좋게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에 발생되는 과촉엽들을 얼마나 크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그의 과일의 품질이 어느 정도는 결정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리고 또 이 가지를 보시면은 이 가지 같은 경우는 그런데 예. 이제 우리 박사님 말씀처럼 요 끝에 이 꽃이 좋다 그러는데 이 꽃도 지금 크고 그런데 자, 이제 여기 이 결과지를 보시면은 꽃이 지금 상당히 많습니다. 자, 우리 김 회장님께서 보시기에 지금 요 결과 모지에서 정화는 몇 개나 될까요? 지금 하나 이거 3개 정도? 2개? 자, 이 결과 모지에 지금 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회장님께서는 지금 뭐 3개, 정화가 3개라고 하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정화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네요. 예, 지금 묵은 가지에서 예. 1개 정하기 예. 때문에. 자, 이 부분, 요건 지금 뭐 한 15cm 정도 되는 중가지죠. 여기에 피는 요 2개는 액화가 맞죠. 이거는 작년에 2020년에 발생해서 끝에 꽃이 만들어진 2년생 결과지고 이 아래쪽은 3년, 4년 된 그런 부분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정화입니다. 우리가 뭐 이 중간에 피었다고 해서 액화로 구분하는 분들이 많은데 2년 이상 된 위치에서 만들어진 꽃은 거의 다 정화입니다. 단과지냐 중과지냐 장과지냐 이 차이만 있을 뿐이지 자 이런 꽃들은 최단과지죠. 최단과지. 이거는 단과지. 이거는 뭐 한 10cm가 넘어가지만 이거는 우리가 이제 중과지로 구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지금 현재 정화가 7개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실 홍로는 결과모지 하나에 과일 하나를 목표로 우리가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꽃이 정화가 많다고 해서 여기다 과일을 2개, 3개 달아버리면 정말 한 250g 정도 되는 아주 작은 과일밖에 안 나와요.
그래 이거를 전부 제거를 해 주시고, 그거는 따시면 안 되는데 그것까지 마저 따셨네요. 이 꽃이죠. 예. 이건 저는 남겨놓으실 줄 알았던. 예. 이제 왜 그러냐면은 뭐 여기 요거는 지금 너무 단과지예요. 그리고 이거는 그래도 한 3cm 이상 되는 단과지. 요건 초단과지고 요거는 단과지거든요. 아주 짧은 단과지에 과일을 달았을 때는 뭐 한 7월 하순에서 8월 상순쯤 되면은 과일이 커지면은 이 낙과가 되는 확률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아주 짧은 최단과지보다는 그래도 2, 3cm 이상 나와 있는 이런 단과지에다 과일을 다시는 게 훨씬 유리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렇게 관리를 하면서 이거 필요 없다고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마세요. 이 자리는, 자, 이 결과모지는 올해 과일 수확을 하면은 내년에 전정할 때 이건 나가도 되는 부분입니다. 이 안쪽에 이렇게 짧게 형성된 이런 것들이 내년에 결과지로 쓸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결과모지가 있다고 해서 주변에 있는 것들을 다 제거를 하시면은 자꾸 결과지가 밖으로 길게 형성이 되죠. 즉, 측지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일은 어떻습니까? 우리 회장님 농사 그래도 오래 지셨으니까 너무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어떻습니까? 과일 품질은 과일이 좀 작게 작게 그렇죠. 그래서 측지하고 결과지하고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과일 품질은 자꾸 떨어져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예, 그렇죠. 따버리면 가지가 안 나오기가 힘들고. 그래서 제가 뭐 이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제거를 했지만은 제가 이걸 많이 남겨놨습니다. 그루터기를. 여기에는 금년에 꽃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걸 근데 완전히 바짝 제거를 해버리면 이 자리는 죽은 자리가 될 수가 있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 이렇게 됩니다. 저도 이제 이거 예. 딴 거는 내년에 가지 갱신을 위해서. 예. 이 결과모지에 과일을 하나 착과시킨 목적이다 하더라도 정례나 적화를 하실 때에는 적어도 2개 정도는 남겨놓고 하셔야 여기서 우리가 좋은 과일을 골라서 적과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뭐 나중에 또 적과에 대해서 뭐 얘기를 할 시간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이런 특히 이제 유목에서도 그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제 2년차, 3년차 첫 과일을 다시는 분들은 꽃이 피면은 다 착과를 시키려고 하는 그런 특성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런 최단과지에 과일을 착과를 시킬 것이냐 적과를 해줄 것이냐 이거 결정하는 거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 단과지는 지금 꽃이 굉장히 충실했던 단과지였거든요. 근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지금 꽃은 따줬는데 가운데 이게 나오는 게 하나 있죠. 예. 이게 뭡니까? 내년에 신추. 이게 과대지죠. 예, 과대지입니다. 그런데 자, 이 꽃, 이것도 정화했지만 이 꽃은 어떻습니까? 이 꽃은 지금 과대지가 안 나오고 있죠. 지금은 안 나오지만은 꽃을 지금 이제 따줬기 때문에 아마 이거보다는 훨씬 늦게 나오기는 나올 거예요. 그러나 상당히 약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최단과지의 과일을 결실을 시킬 것인지 적과나 적뇌, 적화를 해줄 것인지 그거 결정하는 거는 딱 하나만 보시면 됩니다. 이 과대지가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여기에서 과대지가 나와준다면은 내년에도 좋은 과일을 달 수 있는 꽃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나 과대지가 안 나오는 이런 약한 꽃눈에서 과일을 착과를 시키게 되면 이 꽃눈, 결실 부위는 내년에는 쓸 수 없는 결실 부위가 됩니다. 그래서 유목기 때 이런 측지에 바로 붙어 있는 단과지의 과일을 착과를 시킬 것인지 적과를 할 것인지 그 결정하는 것은 딱 하나. 과대지가 나오면은 착과를 시켜도 되고, 이 과대지가 안 나온다면은 최대한 빨리 적화나 적과를 해서 늦게라도 약하게라도 과대지가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측지상에서 이런 결과지의 빈자리를 최소화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잎이 하나 나와 있죠. 근데 이게 잎이 아니고 사과꽃은 꽃눈도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가지를 또 만들 수 있는 눈. 그래서 우리가 사과꽃은 혼합하다. 즉 꽃눈과 잎눈을 같이 가지고 있는 눈이다. 이렇게 지금 구분을 합니다. 그런데 꽃눈이 힘이 좋을 때에는 꽃도 예쁘게 잘 피고 이렇게 과대지도 나와줍니다. 그러나 이렇게 아주 빈약한 꽃들, 여기는 굉장히 빈약한 꽃이거든요. 이런 거는 꽃은 피는데 과대지는 안 나오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런데 여기에다가 과일을 붙여버리면 이 꽃눈은 1년밖에 쓸 수 없는 꽃이에요. 눈이 안 돼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반드시 최대한 일찍 꽃을 따주든 과일을 따주든 해서 늦게라도 이 과대지가 적어도 한 2, 3cm라도 발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는 것이 결과모지를 짧은 공간에서 제한시킬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